안녕하세요. 최대한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의 교육 담당으로 있고요. 이제 소속은 또 의정부교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의어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과연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여가와 실천 그리고 철학이 보여주는 좋은 삶의 두 가지 방식,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들은 이제 고대 철학, 그리스 고대 철학에 좀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에 왜 이렇게 고대 철학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고대 철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 고대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물론 굉장히 고도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철학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윤리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즉 삶의 기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대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위안과 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도시적 삶에 굉장히 어울리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당대 아테네, 2000년도 훨씬 전인 아테네의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이 복잡한 현대와 아주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들어보셨듯이 민주주의의 시작이 아테네이기도 했고, 또 고대 그리스를 통해서 세계 시민주의라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현상 역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그런 현상 역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초석들을 고대 그리스의 어떤 사상과 또 문화가 정초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보다도 가장 아테네의 도시국가가 발전한 시기에 아테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천적 삶의 본질을 아주 잘 통찰한 인물이었고,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삶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살 것인가, 또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숙고를, 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영향력 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누구나 다 잘 사는 삶을 생각하지만 사실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 또 살다 보면 보통은 당장의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어떻게 보면 삶의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런 전망을 가지기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르면은 행복의 윤리학과 덕의 윤리학은 늘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과 덕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 즉 어떤 정의로운 삶, 올바른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지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뿌리박고 있는 그리스 고대 철학에 의하면 덕에 따른 그러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인간 존재를 실현하는 것인가, 말하자면은 인간에게 진정 어울리고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유형을 그려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숙고를 하는데요. 이제 숙고라고 하면 조금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철학에서 이제 숙고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그 형태들,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숙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숙고는 사색이자 성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역시 이러한 성찰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찰 없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인 것에만 좀 치중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혹은 명예라든가 혹은 뭐 인기라든가 혹은 뭐 쾌락이라든가 다 좋은 것이면 분명합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지, 혹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덕의 윤리학과 행복의 윤리학을 숙고하는 그러한 여러 작업들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이제 부나 쾌락,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외재적 선,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에 어떻게 보면 고유하게 나의 것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그냥 나에게 붙어 있는, 혹은 내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좋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음들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유용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의 조건이 되긴 하지만 본질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런 외적인 풍요함만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또한 어떤 인간 존재의 뿌리박은 그러한 좋음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유형들, 인간이 사는 삶의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죠. 뭐 경제적, 사회적, 또 그리고 어떤 뭐 생물학적,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흔히 불리는 인간의 어떤 깊은 존재적 차원의 행복까지도, 그런 존재적 차원의 실현까지도 다 통합해서 그야말로 통합적이고 그리고 총체적인 의미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행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에 따른 삶은 다름 아니라 실천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덕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란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은 뭐 좀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또 혹은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즉 어떻게 보면 규범을 지키는,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덕을 개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 철학에서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은 그러한 부정적 의미에서 옳지 않은 일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삼가한다는, 물론 그러한 덕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그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덕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뜻하는 단어, 그리스도는 이제 아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레테라는 단어는 이제 아가톤이라고 하는 좋다, 영어 이제 굿이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 혹은 뭐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에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도덕적 탁월함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육체적 탁월함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정신적 탁월함, 어떤 정신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인식적 차원도 있겠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하는 것들을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덕에 해당되는 영어 이제 virtue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 비르투스를 생각해 보면, 비르투스에서 그 어원이 비르라는 이제 남자라는 뜻인데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힘 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권위와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비르투스, 즉 덕이라는 말을 비르라는 말에서 끌어온 걸 보면은 덕이라는 것이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철학적으로 그래서 덕을 정리를 보면은 인간에게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질 수 있는 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그냥 놔뒀다고 자연이 혹은 저절로 개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가꾸고 그것을 키울 때만 비로소 그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존재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설명에 있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이제 형이상학, 어떤 존재론에 있어서의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좀 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덕이라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그냥 가능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도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꾸는 과정, 교육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어떤 훈련,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된 활동, 즉 착한 일을 계속함으로써 이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좀 어려운 공부를 이제 해봄으로써 그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지성인이 되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반복된 활동 그리고 자기 성찰, 즉 내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성찰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지속적인 상태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이거를 라틴어로 하비투스란 말을 쓰는데요. 하비투스란 말은 물론 현대 철학에서는 조금 다르게도 쓰입니다만 그리스어 헥시스, 라틴어 하비투스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헤비트, 습관이란 말도 나왔죠. 이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제2의 품성처럼 그리고 나의 어떤 천성에 가까울 정도로 내 몸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거, 이게 이제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에게 습성화되고 나에게 체화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항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덕 있는 활동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덕 있는 활동이 필요할 때 하게 되는 거죠. 용기라는 덕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불의가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라는 덕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러한 용기라는 덕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을 이제 덕을 도야하고 함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그래서 행복한 삶, 또 좋은 삶이라는 건 언제나 이러한 덕의 함양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행복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좋은 삶, 바람직한 삶, 자신을 실현하는 삶, 인간의 존재를 실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고요. 이러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덕이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스럽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럼 이러한 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걸 묶어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어로 프락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락시스란 말은 뭐 예전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론과 실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프락시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프락시스란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아무래도 현대어에 비해서는 한 단어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어의의 의미의 스펙트럼이 좀 넓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프락시스는 아주 좁게 보면 하나의 행위들, 그러니까 각 개별적인 행위, 내가 오늘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하는 그러한 행위들도 프락시스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좋은 행동들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프락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위들이 모여서 생겨난 어떤 삶의 총체 이것도 프락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적 삶 혹은 활동적 삶이라고 요약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라틴어로는 중세시대는 비타 악티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나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현대 유명한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기도 했죠. 즉 행복한 삶, 좋은 삶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실천이라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 악티바, 행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실천으로서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덕스럽게 산다는 것이 하나의 행위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여러 행위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그게 실천이라는 어떤 실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나의 삶이 실천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 행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이 서로 그물코처럼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도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의 선택과 나의 행위가 역시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행위와 함께 만들면서 여기에는 때로는 우연적 요소들도 끼어들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혹은 내가 사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연적이고 또 어떤 외면적인 혹은 외재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주체적으로 이끄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삶의 모든 요소들, 인간이 살면서 겪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게 바로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삶을 덕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행복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그것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번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실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에우다이모니아는 근본적으로 바로 에우조에, 즉 행복하게 사는 삶 자체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또 다름 아니라 에우프락시아, 즉 올바르고 좋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우프락시아라고 했을 때 그 프락시아는 하나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행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까지 함께 얽혀서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총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그러한 실천적 삶, 좋은 실천의 삶, 말하자면 나의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올바른 반향을 가져오고 그것이 나에게 보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보람을 주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무엇인가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 공동선을 실현해 가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유형,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를 즐겨서 쓰는데요. 우리가 그리스어에는 생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주로 이제 생물학적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면, 비오스란 것은 바이오그래피 하면 어떤 그 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하루에 어떤 그 점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이것이 쭉 이어져서 1년, 10년 또 나의 평생에 걸쳐서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을 때는 지금 하나 좋은 일이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전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되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구나. 우리가 바람직할 만한 것이구나. 이럴 때 그것이 비로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오스, 삶의 양식 자체가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바람직할 만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원할 만한 것일 때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방식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락시스, 실천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천에는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실천을 얘기할 때 사실 공적인 삶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공공에 기여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자신의 삶이 다 소진되는 건 아니고 자신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만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즉 공동체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여러 면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이러한 프락시스,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실천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것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들, 즉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실천과 조금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실천과 구분되는 노동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아테네의 민주주의라는 곳에서 민주주의에 어떤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노동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던 사람들인 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신 노동에 종사하는 계층, 그런 하층 계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이건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생존 조건을 어떻게 보면 채울 수 있는 노동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행복을 위한 조건과 행복의 어떤 본질을 구분을 하는 것이죠. 어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토대들이 필요하고, 그 토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노동이랄까 혹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필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현대인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돈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분명하고 그런 것 없이 행복하기 힘들다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놓고 보면은 그런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사실은 과몰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동이라든가 혹은 어떤 일시적 쾌락이라든가 이거에 너무나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즉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생존이란 것에 너무 우리가 매여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행복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실천적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실천적 삶, 즉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들 혹은 삶의 기회들 혹은 삶의 가능성들을 내 삶 안에서 보다 넓혀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천은 공동체적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인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내가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덕성을 실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과 이런 것들을 실현했을 때 사심 없이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실천이라는 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정의와 우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의 그 어떤 근본 원리는 사실은 정의와 우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창출해내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합당한 인정과 또 그 긍정을 받고 또 동기부여를 받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가 고무해주고 그것들을 또 격려해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요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 즉 현명함이라는 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명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능력을 프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덕, 지혜의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적 지혜의 덕인데요. 실천적 지혜의 덕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실천에 집중할 수 있게끔 뭔가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나의 존재를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실천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가라는 것이 이러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자 그리고 토대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가 안에 우리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얼굴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여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